훈민정음 해례본을 펴면 글을 둘러싸고 있는 네모난 글상자가 보입니다. 이것을 광곽이라고 하는데 네 모서리가 전부 두 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곽의 형태를 사주쌍변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행을 구분해주는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계선은 줄여서 개선이라 하고 책에 개선이 있을 때에는 유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서문과 해례 부분이 각각 다른 행수와 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 부분은 7행 11자고요. 해례 부분은 8행 13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반엽 광각의 크기는 가로 16.1cm, 세로 22.6cm입니다. 지금 보시는 네모 안에는 책을 제본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구멍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본을 위해서 5군데의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오침 안정법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 책을 제본하는 데 사용했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본은 뒷시기에 책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제본 방식이 사용되는데요. 4군데의 구멍을 뚫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펼친 책장의 가운데 부분을 살펴볼까요? 지금 표시한 부분을 판구라고 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이 판구에 검은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구에 검은 선이 있을 경우에는 흑구라고 부르고 색이 없이 아무런 무늬가 없을 경우에는 백구라고 부릅니다. 여기 빨간 네모 안에 들어있는 무늬는 물고기 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어미라고 불리는데요. 이 두 개가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상하 하향 흑어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펼친 책장의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 있는 책의 이름을 한심제라고 하는데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서문의 경우에는 정음이라고만 적혀 있고 해례 부분에는 정음해례라고 적혀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체는 원나라의 서예가인 조맹부의 글씨체인 송설체입니다. 서문과 예의 부분은 가장 반듯한 글씨체인 해서체이고 해례와 정인지서는 약간의 흘림이 가미된 해행서체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읽기 편하게 구두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원을 사용했는데 이를 권점이라고 합니다. 글자의 좌우를 기준으로 정확히 가운데에 찍힌 권점은 문장에서 쉼표에 해당되며 글자의 오른쪽 아래에 찍힌 권점은 문장의 마침표에 해당됩니다. 한자 중에 의미에 따라 성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길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장자는 평성이지만 자라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상성으로 읽습니다. 복자는 돌아가다, 돌아오다 라는 의미일 경우에 입성인 복으로 읽지만 다시 라는 부사적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거성으로 읽습니다. 이처럼 의미에 따라 성조가 바뀌는 글자들의 바뀐 성조를 글자의 네 모서리에 권점으로 표시해주는데 이 권점을 사성점이라고 합니다. 사성점을 사용할 때에는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각각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을 표시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8행 13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정인지가 쓴 서문에서는 각 행의 맨 윗칸을 한 칸 비워 넣어서 한 행에 12자만 있습니다. 이렇게 한 글자 공간을 비워 놓은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신하가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신하가 왕에 대한 존경과 공손함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